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증시의 큰 하락 속 일드맥스 ETF들의 성과는 어땠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비교해보겠고, 일드맥스 ETF 투자에 있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기술주들이 포함되는 나스닥 100 선물 차트를 보면 최근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단기간에 12%가량 빠르게 하락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횡보하는 모습도 없이 쭉 하락하였기 때문에 특히 더 큰 하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일드맥스 종목인 TSLI, NVDY, CONI, MSTY의 기초 자산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 기준 테슬라는 38.1%나 하락하였고, 엔비디아, 코인베이스도 꽤나 큰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로 보면 해당 4종목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이 나왔기에 전체적으로 매우 큰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나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드맥스 ETF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드맥스 종목들의 경우 분배금이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세전 분배금을 재투자했다는 가정이 포함된 총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그래프만 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이를 먼저 알아본 기초자산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하락폭은 좀 더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SLY와 CONY는 확실히 하락폭이 적었고, NVDY는 거의 유사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MSTY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이 아닌 과거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예시로 테슬라와 TSLY의 최근 1년 총 수익률을 보면 초기에는 거의 유사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승 시기와 큰 상승이 나왔을 때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테슬라와 주황색으로 표시된 TSLY 사이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하락 시기에서는 다시 성과가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기초 자산인 테슬라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은 하락 시기에는 TSLY를 위주로 분할 매수하다가 중간중간 지급받는 배당금과 추가 현금으로 기초 자산인 테슬라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이후 반등 시기에는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초 자산인 테슬라를 목표 현금 흐름에 따라 분할 매도 후 일드맥스 ETF 등의 고배당 ETF로 리밸런싱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반등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아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정확한 반등 시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며 기초 자산 분석, 차트 분석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반등 시점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 일드맥스 ETF를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해당 그래프처럼 배당금을 포함해도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드맥스 ETF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 주식 ETF에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힘들어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기회는 매일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가 실패했다고 판단된다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락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시장은 반등하고 이때 많은 수익을 거둘 것입니다. 단지 이번 하락으로 투자가 나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잠깐은 투자와 거리를 두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투자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일드맥스 ETF는 기초 자산이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소량씩 적립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하락폭이 꽤나 크게 나온 만큼 상승 시 성과를 잘 반영하는 기초 자산을 위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 위주로 매수를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EQH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제 분석해드린 브로드컴과 같이 우량 기술주를 함께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하락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고 판단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린 하락 대비 ETF들도 적립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미국 증시 외에 유럽과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는지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일드맥스 ETF는 고점은 높지만 저점도 낮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과 종목 선택에 따라 폭발적인 수익을 거두고 원금 회수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큰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드맥스 ETF는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린 것과 같이 기초자산 분석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드맥스 ETF, 고배당 ETF들의 경우 내용이 워낙 자극적인 것을 저도 알고 있기에 중간중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다뤄볼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고 일드맥스 ETF에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은 채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추후에도 저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매력적인 주식이나 ETF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 영상과 글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막 투자를 접하신 분들이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내용은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미국 증시의 큰 하락 속 일드맥스 ETF들의 성과는 어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드맥스 ETF는 기초 자산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일드맥스 ETF의 성과도 부진하였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여러 특징이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과 같이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나만의 투자 기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이며 리스크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면 계좌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